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청주에서 한때 사람이 가장 많이 붐볐던 곳 바로 청주 성안길과 지하상가죠. 자, 하지만 지금은 유동인구가 줄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빈 점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얼마 전 청주 지하상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청주시에 운영 포기 의사를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청주 지하상가의 현재 실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전문가들 모시고 관련자분들 모시고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서로 소개해 드리죠. 먼저 청주시 지역개발과의 오근식 자전거 문화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청주대학교 휴먼 환경디자인학부의 김형환 교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주식회사 대현프리몰의 서민호 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의회 허창원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주 지하상가 아마 가보신 분들은 그 인상, 느낌들이 다 있으실 텐데 네 분께도 키워드로 좀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사라고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교수님부터. 예. 예. 저는 그 엎친 데 덮친 기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주시가 이제 85만 인구를 이제 달성했는데 이렇게 외곽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도심의 상가가 외곽으로 좀 자꾸 이탈을 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어 왔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소비 문화 행태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전 세계적인 그 팬데믹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그 장기화로 인해서 그러지 않아도 침체되고 있는 지하상가가 더욱 그 일종의 쓰나미를 맞은 상황이 아닌가 해서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오근식 팀장님, 키워드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주 지하상가는 현재 주변 여건도 많이 바뀌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유동인구도 많이 감소를 했고 공실도 많이 발생을 하면서 운영이 최근에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으로 표현하고 싶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현 상황에 맞춰서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걸 계속 논의하고 해서 네. 그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민호 본부장님 바로 받아주시죠. 저는 이상견빈지로 하겠습니다. 역경에 나오는 말로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온다는 뜻입니다. 네. 지하도상가의 현재 위기가 도심 슬럼화를 예고하는 서리일 수 있다. 그래서 경제 한파가 닥쳐서 지역 경제가 동사하기 전에 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허 의원님. 네, 저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서민호 본부장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려움이 이제 바닥에 오면 그것을 이제 기회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모든 사안을 볼 때 좀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께 마지막에 여쭙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긍정의 씨앗이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 주셔서. 예. 자,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데는 다들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청주 지하상가 조성된 지가 이제 30년이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벌써 강산이 3번 바뀌는, 요즘은 더 빨리 바뀌기도 합니다만 아주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변천사를 일단 좀 간략하게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30년 세월. 청주 지하상가는 1985년도에 지하도 및 상가시설 민자 유치를 통해서 이제 청주시하고 대현 프리몰하고 협약 후에 지하상가를 조성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87년도에 공사 준공을 했고요. 그 대현 프리몰에서 지하상가 시설 일체를 청주시에 기부 체납을 한 상태고요. 예. 청주시에서는 2028년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해서 현재까지 대형 프리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30년 세월 됐습니다. 대형 프리몰에서 쭉 같이 해오셨어요. 예. 저희는 그 1987년도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그 4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하상가를 건립하였고요. 오픈 당시에는 그 청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아주 그 대표적인 명소로 성안길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999년도에 지하도 옆에 있던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가경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한 차례 위기가 닥쳤고 그 2005년도에는 지하도 상가 위로 횡단보도가 2개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생기는 이유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공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2007년도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약 68억 원의 그 추가 사업비를 대가 없이 상권 활성화에 투자를 하였지만 그 늘어나는 공실에 대해서 뭐 어떤 대책을 하기가 좀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코로나 전에는 20-30%에 불과하던 공실이 급격히 80%까지 증가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관리조차 어려운 관리 운영의 중단 위기의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아까 설이 또 더 나가서 이제 얼음을 네.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이제 기부 체납 그 계약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부 체납 방식으로 일단 2028년까지 현재 대형 프리몰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부 체납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잠깐 설명 부탁드리죠. 그 본 지하도 상가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무상사용 수익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시설을 민간 투자자가 먼저 건립을 해서 시의 공유재산으로 이제 기부채납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그 공유재산에 어떤 시의 재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통해 가지고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초기 투자비를 이제 정산을 한 그 금액이 사용 기간이 되겠고 그게 2008년까지로 지금 2028년까지로 2028년.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7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일단 2028년이 지나고 나면 청주시 쪽으로 모든 권한이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또 영세업자들 어려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아까 뭐 엎친 데 덮친 격, 진퇴양난이라는 표현도 다 나왔습니다만 운영을 계속하자니 인건비도 나가고 또 쉬자니까 또 월세가 계속 나가야 되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하상가 실태, 아까 공실률 80%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영원 교수님께 좀 상황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지하 공간하면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여름에 좀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또 눈이나 비가 와도 이제 피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대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하 상가나 지하철 그 콘코스 같은 데 가면은 분위기가 좀 안온하고 따뜻한 네. 그런 건데 대형 프리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공실도 많지만은 예. 일반적으로 조명도 좀 침침하고 예. 또 더구나 그 분위기 자체가 예. 을씨년스럽다랄까요? 그래서 사람도 다니지 않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상가가 침체되면 거리가 대개는 이제 죽게 마련인데 똑같이 지하 상가 자체가 그냥 이렇게 일종의 그 쓰나미 상태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아쉽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대개 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편익 시설이라든가 또 휴게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대형 프리몰 상가는 좀 규모도 좀 작고 예. 또 실제로 이제 이게 그 유동 인구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좀 투자를 좀 하게 되는데 예. 또 그렇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악순환 표현하셨는데 이게 분위기가 을씨년스럽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도 더 많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예. 공실률이 많아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인지. 참.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예. 물론 그게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최초에 이제 이런 그 활성화가 돼 있고 되게 사랑을 받던 상가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고 유동인구가 급감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예. 지상에 그 횡단보도 설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청주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는 타 도시의 그 지하도 상가와는 달리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 터미널도 이전을 해갔기 때문에 어떤 그 유동인구가 이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동 통로로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하도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하도 상가라는 게 지하 상가가 아니고 지하도 상가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그 횡단을 하는 그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이제 지상으로만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 지하로 내려올 일이 없어져 버려서 네. 그게 이제 시설의 어떤 규모의 문제라든가 뭐 시설의 낙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총 한 130억 정도를 1차, 2차 해가지고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고속터미널, 서울에 있는 고속터미널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작지만
상당히 조수몰 같은 경우에 잘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금 현재 상인들을 되게 어렵게 하는 요인이고, 그래서 그 20, 30년 동안 계속 이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하나둘씩 점포를 떠날 때마다 저희는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심정에서는 상당히 비통함을 예. 감출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 조금 더 네네. 예, 그 본부장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지하 상가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역하고 지하 상가,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그 건물 지하하고 연결되는 네. 일종의 그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거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자연히 이제 통근 통행이라든가 쇼핑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게 돼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힘들죠, 이게. 네. 더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하로 생기면서 생겼기 오히려 이제 때문에. 지내는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그 지하 상가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던 그 횡단보도를 오히려 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행권이라는 그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예. 그래서 보행자의 측면에서 예. 보행권을 그 횡단보도를 만들고 그러니까 지상에 만든다는 뜻이죠, 그렇죠. 주로 예. 만들어 그래서 그거는 예.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 예를 들어서 그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로 활성화한다는 그런 명목은 사실 맞지 않고 시대적인 추세에 예, 맞지 예. 않고 또 도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규모의 경제 문제도 있고 분명히 또 시설의 낙후라든가 이런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 서울 사례에 대해서만 예. 보행권의 사례가 이제 대구나 여타 도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저희가 이제 뭐 대구에도 지금 횡단보도가 거졌지만 청주처럼 공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네. 동성로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상생의 방안을 지금 횡단보도를 없애자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대책 없는 횡단보도의 그 신설로 인해서 좀 단초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횡단보도가 생겨도 타격이 좀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지하철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움직이는 이동 공간들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있어서 좀 타격이 적었는데, 이제 저희 청주 같은 경우는 좀 네네. 특수한 경우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유독 이렇게 또 청주 지하상가 공실률도 많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 소위 말하는 상권의 어떤 취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인데 예, 일단 예.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면서 접근성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 코로나 시기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부분도 있고, 또 상권이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시장으로 이제 분산이 되면서 온라인 시장이 이 유통 시장보다 더 커졌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하 상가가 갖고 있는 어떤 테마라고 할까, 이게 선명성 부분에서 다른 상권에 비해서 이제 경쟁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청주시가 상권이 여러 곳으로 지금 분산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분산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한정돼 있고 상권은 분산돼 있고 온라인 시장 쪽에서 또 시장 규모는 또 뺏어가고 하다 보니 여러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까 이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87년부터 한 2000년까지는 지하상가가 청주 성안길을 포함해서 최대 중심 상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실이 많아진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권 이동 분산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이제 요 관계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2005년도에 이제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네네. 요거는 이제 지역 주민하고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노인회 등 여기에서 수차례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보행권이 우선이라고 해서 청주 동부경찰서에서 이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네. 이건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설치된 상황이라서 어쨌든 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지하도 이용이 이제 급격하게 감소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공실이 좀 많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네, 보면은 교수님. 그 공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활성화된 상가 같은 경우는 예. 상가의 양탄 끄트머리에 어떤 거점 시설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대개 뭐 백화점이라든가 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무슨 쇼핑
그 공간이라든지 뭐 복합문화 시설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었어서 양쪽을 서로 보행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예. 그 유동 인구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대한 프리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이제 예. 뭐 대형 상가 하나 있긴 하지만 지하로 연결되지도 않고 또 저쪽 맞은편에 있는 도청 쪽에 공원이 있습니다만은 공원 인구를 끌어들일 만한 뭐도 없고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양쪽에 뭐가 좀 있었으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갖고 좀 여러 가지 좀 침체되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환경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네, 이 공간 문제가 구조적인 있다. 측면에서. 공간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상가나 이제 시장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인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혹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행 접근성이나 차량 접근성의 문제인데 보행 접근성은 대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버스에서 내려가고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온다든지 근데 차량을 가지고 온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도심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상가 같은 경우에 사실 지하 주변에 대형 주차장, 공공주차장이 없고 예. 일부 이제 노상주차장이 있는 상황이라서 항상 노상주차장 가보면은 꽉꽉 차 있더라고요. 자리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접근성 떨어지고 그래서 공용 주차장, 공공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의원님.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요. 그래도 대연지하 상가의 상권을 보면 그나마 다른 곳보다는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통하기 좋은 편이다라고 봐지는 것이 이미 그 젊은 층의 문화가 송암길과 소나무길을 통해서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도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도청 제2청사가 또 이제 짓게 되면 그곳에 예. 이제 지하에 주차 시설도 확보하게 되면 사실은 주차 시설은 다른 곳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 나을 수 있다.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결국 대형 프리몰 측에서는 이제 지하상가 관리를 최근에 이제 중단하면서 운영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청주시에 밝힌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만 좀 자세하게 전달해 주시죠. 그 부분은 이제 좀 그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예. 관리를 중단하고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투자비 회수는 좀 고사하고 지금 공실로 인해서 연간 운영 적자가 매년 한 5, 6억 정도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예. 이대로 가게 되면 이제 사업자의 관리 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청주시에다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공실을 공공용도로 활용을 해달라라던가 또 타 지역처럼 그 임대료나 관리비를 감면하는 어떤 지원 대책이 있어야겠다라는 어떤 요청을 드린 상태고요. 예. 연말까지 이제 그 대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야말로 뭐 SOS를 쳤다라는 그런 그런 상태입니다. 입장인데 청주시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아직 논의 중이실 것 같긴 한데요. 글쎄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종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업을 조기에 철수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제 운영이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 청주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경위는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4일에 대원 프리몰에서 우리 청주시에 공문으로 다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네.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좀 지원해달라. 예. 그리고 공실상가를 공공용도로 좀 활용을 해달라. 예. 그렇게 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좀 설치해달라.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 지원 결정이 좀 어려우면 더 이상 이제 상가 관리가 힘들어서 청주시에 조기에 사업을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니까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달라는 네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각 실과별로 회의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검토를 좀 했었는데요. 그 검토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그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관리비 지원은 그 청주시하고 대연 프리몰에서 최초 협약서에 의하면 일체 시설 관리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는 대연 프리몰에서 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어려울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도 이제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에 한번 검토를 했었어요. 엘리베이터 관계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 주변 상가라든지 이런 데 이제 역민원이 뭐 적극 반대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예.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상가 입구를 막는다든지 뭐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예. 또 이제 더불어 말씀드리면 밑에 한전 전력 관로가 좀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대형 상수도 하고 이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제 이게 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그런 거 설치는 좀 불가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 다 이제 공실 상가를 공공용도로 활용해 달라는 그런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해당 실과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일 모레도 또 이제 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과에 방문을 하면서 뭐 사실은 저희들도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해당 사업은 이제 개별 실과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예.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책까지는 처음 전해 들으신 건 아니시죠?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예. 대책회의를 하자는 연락을 어제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경과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지금 밀접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좀 상가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도심재생 차원에서도 이 지하도 상가의 어떤 부활을 위해서 예.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도심 재생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하 상가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심 슬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모두가 좀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지원하는 걸로 지하상가 상권을 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형 프리몰 그리고 제가 좀 금년 초에도 여러 번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할애할 대상이 청년들이라면 청년들과 같이 협의해서 운영할 사람들 그리고 대형 프리몰 지방자치단체 협력해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데 같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그냥 지원만으로는 예. 지하상가 활성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뿐 아니라 네. 그런 노력들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같이 대형 프리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직접 영위할 부분까지도 같이 협력이 돼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도심 슬럼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 이 관련해서. 그 도시 세태를 설명하는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정에서 이제 가장 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네. 애들이 장난스럽게 어느 집에 유리창을 깨놨는데 그걸 바로 보수를 하면 괜찮은데 보수를 안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지난 애들이 옆에 있는 창을 또 깹니다. 그리고 또 깨 그래갖고 그 지역이 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슬럼화되는 예. 쇠퇴화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그래서 도시의 쇠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인데 일반적으로 일반 상점가 지상에 있는 상점가의 경우는 그렇게 지역이 쇠퇴하고 상점이 쇠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실이 생기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지하상 같은 거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이게 쇠퇴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갖고 보기 전에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에서도 또 민간에서도 더 관심이 떨어지고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일종의 내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속으로 골망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렇게 골망하는 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주변으로 확산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게 골마 터지면 몸 전체가 이제 이상화되듯이 현재의 그 대형 지하 상가는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심부 전체 상가의 문제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심각한 정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보세요?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상가 자체에 예, 예. 머물겠지만 그게 이제 주변으로 확산된다면은 점점 그러지 않아도 그 뭐 상점 성안길도 그렇고 중앙로 부분도 그렇고 조금 요즘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만 그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바깥으로 이제 그 부의 파급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아까 청주시 쪽에서도 이제 대형 프리몰의 어떤 입장에 대한 대책 정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도시 슬럼화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청주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청주시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계획을
큰 틀에서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네네. 프리몰에서 현재까지는 이제 2028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체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지 이걸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시에서는 이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는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슬럼화 방지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자인 대형 프리몰하고 저희들 그 주무부서인 저희들과하고 이제 해당 실과하고 논의나 이게 통해서 좀 슬럼화가 예방되고 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청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걸 해결하려는 의지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무과에서만 이걸 뭐 갖고 해결을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예.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해서 관련되는 부서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시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 주민, 그다음에 상가, 또 뭐 단체, 또 뭐 물론 뭐 대한 프리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야말로 어떤 태스크포스를 만들더라도 좀 근본적인 어떤 그 해결 방안을 같이 예.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들이라든지 대형 프리몰이라든지 그 대형 프리몰에서 그 해당 실과를 방문해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별 과하고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 과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하면서 도시재생과 뭐 도시계획과 이렇게 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슬럼화가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확하게는 이제 공공용도 활용에 대해서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두 가지는 이제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네. 이 용도의 지원으로는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게 이제 교수님 생각이시고 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교수님이 이제 정확히 말씀하셨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하상가 하나만 보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도시권 전체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금년 3월에도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구도심권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그 지역의 특성들을 다 묶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하상가 하나만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이 구도심권을 관광 1번지로 만들어 보자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젊은 문화들이 거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지하상가가 찬물을 겪는 격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주장했던 것이 이 길을 십자축으로 연결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십자축을 연결하고 그 위에 상당공원이 있는데 사실은 상당공원이 머무는 공원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공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공원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당공원을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자. 그러면 십자축 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여기에 연계한 것이 지금 도지사 관사가 있는 대성로 향리단 길이라든가 네. 앞으로 조성될 우암산 둘레길 이 부분까지 엮어서 관광 1번지를 만드는데 그러면 지하상가는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년 특구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했었습니다. 예. 이 청년 특구라는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 성안길과 소나무길은 일단 전문 문화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상가를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채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금년에 청년들과 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성안길과 소나무길을 통한 청년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 지하상가의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채워보자. 그러면 이 젊은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젊은 문화 위에 관광을 심자. 사실은 지금은 관광이 예전에는 뭐 볼거리 환경을 보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먹거리 네. 그리고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통해서 관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도심권 청주 관광 1번지 사업을 통해서 지하상가를 회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기회라고 보는데요. 충분히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울러서 관광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도시권을 저는 분명히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아이디어는 혹시 아까 요구하셨던 공공용도 활용하고도 좀 어떻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방금 허창원 의원님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제 공적인 용도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미래를 대비하고 도심 재생을 대비하는 그런 좀 유용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도시 재생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하거나 하나가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도심 상주 인구 확보고요. 또 하나는 집객시설의 유치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예. 청년들이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허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좀 동감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상당공원의 그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곧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능하다면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지하 주차장 같은 거 같이 집어넣어갖고 네. 상가하고 연결시킨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고 보행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십자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옆에서 계속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필기도 하시면서 네. 아이디어를 좀 접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글쎄 뭐 패널들 말씀해 주신 게 예. 공감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에서도 뭐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 뭐 이 지하상가는 청주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결국 또 벤치마킹 할 만한 또 성공 사례들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벤치마킹 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서민호 본부장님이 일단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저 벤치마킹 사례 유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중기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약 10가지 종류의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거를 이제 한두 개 그 시장에 대해서만 선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준비 자체도 상인회가 자기들이 이제 타인들에게 위임을 하면 안 되고 예. 심사나 이런 거를 상인회가 이제 직접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게 이제 이루어지기가 좀 힘든 뭐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네네.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유형은 지자체들이 이제 직접 자기가 독립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 예. 사실 그 중기부가 지원하는 그 공모 사업인 경우에도 50%의 비용을 그 큰 사업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희박한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이제 매달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50%의 그 자금을 지원할 만한 의사가 있다면 청주시가 독립적으로 그거를 이제 확실한 사업에 투자를 네네. 하고 행하는 부분이 낫겠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예. 좀 조사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판을 준비하셨는데 예. 예. 보여주시죠. 그래서 먼저 아까 그 김영환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허창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하도상가에 대한 어떤 용도가 어떤 좀 혁신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오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네. 사례 중에 하나로 그 유역의 로우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유역에 있는 그 오래된 저 전철역을 쓰지 네네. 않는 폐기된 전철역을 한 60년간 방치를 해놨다가 이제 최근에 2011년도부터 이거를 이제 개발하자는 운동이 생겨가지고 내년에 이제 준공되는 지금 공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 지하 공간을 녹지 공간하고 문화 전시 공간, 판매 시설 공간, 창업 공간으로 꾸미자. 예.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은 이제 그 안에서 식물들을 키우고 이제 어떤 외부에서 광원을 직광 시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하로 끌어들이고 사실 그 LED 같은 경우에 광원에서 식물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외부 태양열이 아니더라도 네. 뭐 이렇게 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을 꾸미자라는 내용적인 컨텐츠는 그런 공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출입 시설이라든가 아까 개선돼야 될 인프라가 예. 있거든요. 이 지하 공간에 대한 수직적인 접근성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예. 아무리 좋은 내용의 컨텐츠가 들어와도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게 대구 동성로 사례입니다. 대구 동성로의 사례인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횡단보도가 지상에 없다가 보행권 때문에 그어졌거든요.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때 이제 지하 상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과 같이 시가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출입구를 에스카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출입구를 횡단보도와 이렇게 수평이 되게 평행이 같은 되게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원래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계단이었거든요. 예. 상당히 불편하고 횡단보도 생기면 이렇게 안 들어가고 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생기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팀장님이 지적하신 이런 어떤 캐너피 같은 게 생기게 되면 민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접이식 전동 캐노피입니다. 비가 오면 이게 펼쳐지고요. 예. 비가 안 오면 이게 접혀가지고 이게 캐노피가 없어져서 네네. 시야를 가리는 상황이 좀 벌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지상으로 건너시는 분들은 건너게 되고 또 지하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또 지하로 이동을 하게 되고 좀 분산이 되거든요. 네네네.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분산이 돼서 좀 예. 효과가 실효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도 네. 이거는 창원 쪽. 예, 창원의 사례인데 그러네요. 이 엘리베이터가 아까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좀 민원이 있다라는 얘기 공감을 저희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청주 지하도상가는 다 캐노피들이 출입구마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출입구가 새로 생겨서 이 출입구를 없애게 되면 이 캐노피가 없어지고 거기에 엘리베이터 캐빈을 놓게 되면 이 매스가 그 원래 있는 출입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히려 이제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출입구가 3개나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지하 매설물도 일단 계단으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용이하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아까 그 김영현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이 상당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대규모 주차장으로 네네. 개발을 해서 저희 지하도상가랑 연결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되면 양쪽에 아까 말씀하시는 양쪽 축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런 사례로는 대구 228공원의 이것도 대규모 공원인데 예. 대구 228공원 지하에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민투 사업으로 형성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지하도상가가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활성화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네네.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벤치마킹 행사를 굉장히 잘 조사를 해오셨습니다. 두 분 다들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지하상가 하나만 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상당공원 지하 주차장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요즘 유심히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이 왜 필요하다고 보냐면 단순히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구도심권 전체를 보는 거죠. 도시재생 차원에서. 우리 쇠락해가고 있는 우리 구도심권에 대한 옛 성안길의 그 명성을 되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청주 시민들의 문화를 그곳에 만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주차시설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나아가서는 지금 요즘 생각이 이제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우리가 메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서문대교에서부터 상당공원까지 오는. 그래서 가로축만 빼놓고 이 세로축에 대해서는 주말에 한번 막아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있는 상권을 묶어버리자. 그리고 지하까지 아이디어로 분명히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 청주 시민들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예. 저는 그 메인 도로까지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 시민들이 쉴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를 이곳에 제공해서 관광 사업으로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 실질적으로 그 청주시에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10년 정도 전에 길을 막고 한번 그 청주성 탈환 축제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한때 거기가 이제 굉장히 좀 활성화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제가 이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그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던 이제 천안이 있는데 천안 역사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의 그 동남구청사 옛날에 그 천안 시청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연결하는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 상가 부분이 한동안 거기가 굉장히 침체했어요. 네. 규모도 좀 그렇고 그랬는데 최근에 동남구청사가 복합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갖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죠. 우리나라 1호 사업이었는데 그걸 통해 갖고 상주 인구만 해서 그 한 450세대 정도가 들어가고요. 세계 43층짜리인가요? 3개 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학생 기숙사만 하더라도 300실 정도 들어가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또 뭐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면서 동남구청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하 상가를 복합 상가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는 천안역 네. 광장이 있고 한쪽에는 동남구청사가 있고 그래서 양쪽에 거점 시설이 연결된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상주인구가 좀 늘어나고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또 하나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지역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도 했고 청주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도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거기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우쿨렐레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포토전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많이 하는 그 벼락 시장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좀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의 그 어떤 모델 케이스랄까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이 돼서 청주시도 그런 거를 특히 지금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아까 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많이 꼬이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걸 잘 활용만 한다면은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차 없는 거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면 그 서울 영동대로를 건축 설계한 그 스위스 로장공대 도미니크 페로라는 그 건축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서울시가 이제 주관하는 발주를 줘서 을지로에 대한 그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계획을 한 거를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지하도상가가 닫혀 있는 공간이고 이제 폐쇄돼서 출입구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공간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만약에 차가 안 다니거나 차도가 좁아진다면 차로가 좁아진다면 옆에 계구부들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개방감을 주고 어떤 썬큰 같은 거를 해가지고 지하도상가가 되게 활성화되게 이용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할 수가 있다.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상인들에 대한 보호하는 방안도 좀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걸 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허 의원님께 좀 여쭤볼까요? 일단은 상인들을 보호하는 거는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좀 다양한 뭐 의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접근성을 좀 좋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다른 곳 사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있는 행사들을 개최해 준다든가 온라인 쇼핑몰로 전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든가 그리고 춘천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비를 면제해 준다든가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일시적인 그 아이템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도 좀 살펴보고 아이디어들도 함께 내놓았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혹시 못다 하신 말씀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함께 듣겠는데 허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구도심권에는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결하는 상품을 못 만들고 있는데요. 그 구도심권에 있는 제품들을 상품으로 연결해서 우리 청주 시민들이 쉼과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관광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교수님. 대연상가는 사실은 뭐 약점도 공간구조적인 측면에서 현재 약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그 강점으로 만들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안동 그 성안길도 있고 또 이렇게 중앙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잠재력 있는 공간을 같이 상가만을 보는 게 아니라 지하 상가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와서 협력하고 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민호 본부장님, 뭐 하신 말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그 지하도 상가는 공유 재산이고 청주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도 상가 해법이 사경제 영역에만 머물 게 아니라 민과 관 그리고 의회가 한 몸처럼 움직여서 서로 그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청주시 발전과 그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근식 팀장님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담아가실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지요? 어쨌든 간에 공부 많이 한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그 대형 프리몰 지원 요청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이라는 게 이제 형평성하고 공정성이 원칙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사실 반영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통 환경도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유동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지하상가의 명상을 되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지하상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구도심의 한 축이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그 지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